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문각 어학원에서 토익 스파르타반 LC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LC의 전반적인 구성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비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토익 스파르타반 LC 대표 강사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나중에 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준비한 토익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이 아니라요. 리스닝 파트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스닝 파트는 총 45분 동안 100문제를 풀게 되실 겁니다. 자, 파트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파트별로 유형이 조금씩 다르죠. 파트 1 같은 경우에 사진 묘사라고 해서 흑백 사진 10개를 보시고 거기서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을 골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질문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 가장 대답하는 응답으로서 가장 좋은 답변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30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3는 짧은 대화 형식을 듣게 되시는데요. 2명의 화자가 나와서 주고받고 대답을 하면 그걸 다 들으신 후에 세 문제를 풀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 한 문제에 3문제씩 해서 30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파트 4, 파트 3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큰 차이는요. 화자가 둘이 아니라 화자 혼자 한 사람의 스피커가 연설이나 혹은 뭐 방송이나 소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길게 말을 해줄 겁니다. 그것을 잘 들으시고 그 한 세트 한 지문에 3문제씩 연결되어 있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30개의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100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조금 너무 간단했나요? 자, 파트별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흑백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건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빈칸을 채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들으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 사진을 묘사하는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 the best answer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거고요. 고르시면 되겠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는 질문을 하지만 요새는 뭐 질문 아닌 경우 이렇게 평서문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을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A, B가 2명이 나와서 A, B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형태의 질문을 시험지 안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도 보시게 되는데 그것을 읽어가면서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방금 들으셨던 거 혹은 읽어가면서 들으시면서 그 맞는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지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가 3문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에 문제를 3개씩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파트 4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말을 하면 지문을 읽어주거나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은 문제와 보기 4개를 읽게 되실 건데요. 읽어가시면서 자기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지 안에서 이런 문제는 문항수는 3문항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끝나고요. 그래서 10세트 30문제를 푸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토익 LC 부분의 기본적인 구성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LC를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법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요. 자, 따단. 자, 이분이 누구죠? 네? 치킨 할아버지라고요? 아닌데요. 자, 이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 내가 왜 안 들릴까 아니면 어떤 상황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먼저 하셔야 그것에 맞는 유형별 그런 비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2가지 유형이죠. 들리고 안 들리고.
그렇죠. 뭐 들리는 분들이야 뭐 따로 제가 말씀드릴 비법이 필요 없이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뭐 비법이나 방법들은 안 들리는 분들 자 내가 왜 안 들릴까? 나는 왜 안 들릴까?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다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안 들리는데 스크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는데? 이거 아는 단어였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스크립을 봐도, 모르겠어. 뭐야? 이게 해석도 안 되고 단어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혹은 아니야, 나는 두 가지 지문에 따라 틀려. 어떨 때는 스크립을 봐도 이해가 되고, 보면 이해가 되고, 어떨 때는 스크립 봐도 이해가 안 돼. 뭐 양쪽 유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스크립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들리지는 않는데 스크립을 보면 알겠어. 알겠어. 알아. 내가 근데 이걸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단어의 발음법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혹은 미국식, 영국식, 토익 LC에서는 미국식, 영국식, 뭐 호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차이를 잘 파악을 못 하셨을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토익에서 쓰이는 의미를, 토익용 의미랄까? 뭐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계셔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문제를 풀기에는 뭐 부족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자, 미국식, 영국식 발음. 자, 우리 보통 schedule이라고 미국식으로 많이 발음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거의 발음이 안 나요. schedule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를 모르고 계셨다가 들으시면 전혀 스케줄이란 일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죠. 또 비타민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비타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토익용 의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hold.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홀드를 들으시면 뭔가 잡고 있구나, 쥐고 있구나, 들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들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어떤 행사를 개최한다든가의 의미로 개최하다, 열다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고요. 런을 모를까? 알지. 달리는 거 아니야? 물론이요. 달려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는 뭐 운영을 하다, 영업을 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시면 토익용의 의미를 모르시게 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달리는 걸까 이 지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스크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들리지는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 스크립을 봐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단어를 몰라. 봐도 모르는데 뭐 들리게 하겠어. 그죠? 일단 문장 끊어읽기가 안 된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호흡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자, 뭐 사실 이분이 뉴스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냥 이 사진을 썼고요. 자, 제가 뭐 뉴스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잠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옥션 경매 자문센터 강 팀장은 확정 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선순위 채권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전세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이라며 역전세난이 현실화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뭐라고? 혹시 여기서 동영상 끊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한국말이었어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 뭐 다 이해하신 분들 분명히 뭐 이쪽에 경제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알았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안 들리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읽은 지문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요? 잘 못하신 분들은 두 가지 유형. 일단 이렇게 들리는 거야. 대한옥션 경매 자문센터 강 팀장은 확정 일자를 그냥 한 덩어리로 쭉 들려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문장을 끊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쩌지 해서 끊어는 들었어. 대안이란 말, 옥션, 경매 자문센터 강 팀장, 뭐 사람 이름 같고 이런 걸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단어를 모르시는 거죠. 옥션 경매가 뭔지도 모르겠고 선순위 채권이 뭔지 몰라서 들었긴 들었는데 내용이 전체가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상 뭐 문제를 푼다든가 이걸 내가 날 어떻게 이해했어라고 얘기를 할 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역전세나 이렇게 돼. 역을 들었어. 스테이션?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방면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을 들었을 때 긴 지문, 특히나 파트 3나 파트 4 같이 긴 지문을 들었을 때 그 말한 사람의 호흡을 못 따라가시면 이해하기 힘들고 또 단어 자체를 모르시면 또 이해하기가 많이 힘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유형의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 자, 비법이라면 제가 나도 아는데 뭐. 네, 맞아요.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라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식, 영국식 발음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셔서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한 가지 단어의 한 가지 뜻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토익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뭐 문형들이라든가 예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단어를 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경우에서도요. 모르는 단어, 뭐 장사 있나요? 모르는 단어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 단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죠?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나 문구 그러니까 뭐 통째로 문장적 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쉐도잉이라고 해서 문장의 호흡을 익히는 거죠. 쉐도잉이라는 건 일단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시다 보면 그 사람의 호흡이 그러니까 문장을 어디서 끊어 있는지가 약간씩 들리게 돼요. 처음에 한 번에 쑥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들으면 조금씩 끊겨져서 들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말하다 보니까 감정을 실어서 뭐 높낮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읽다 보시면 듣는 것도 많이 연습이 되고 역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회화도 잘할 수 있게 자기가 영어로 회화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와 함께 이제부터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토익 스파르타반으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혹은 인강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또 민망해지긴 하지만 저희 토익 스파르타반 LC의 강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오타 아닙니다. 최근을 좀 더 강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최를 더 붙였는데요. 최근 기출과 가장 비슷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장 비슷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혹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문제 풀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후에 항상 스터디가 있어서 조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스터디를 관리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주 토요일 다양한 특강으로 실력을 더 단단히 하실 수 있는데요. 뭐 토익 시험 전에는 막판 뒤집기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특강을 통해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실 겁니다. 또한 뭐 수업에 결석하신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끔 수업을 녹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과 또 별개로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SNS 좋아하시죠? SNS를 통해서 저와 함께 다양한 질문, 1대1 질문도 할 수 있고 제가 많은 다른 부분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토익 스파르타반으로 오셔서 토익을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저와 함께 토익을 고득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목표의 달성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의 수업을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로 인강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